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제5의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회 모의고사인데요.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자, 각종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 가지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자, 틀린 얘기는 여러분 지금 몇 번에 있냐면 3번 좀 볼게요. 3번에 보시면 가구식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구식 구조는 가장 대표적인 가구식 구조가 목구조 또는 철골 구조가 대표적인 가구식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구식 구조는 사각형으로 조립하면 가장 일체화된 구조체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면 가장 일체화된 여러분,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체가 가장 안전하고 지구상에 있는 구조체 중에 가장 여러분 지금 튼튼하냐면 사각형이 아니라 여러분 삼각뿔 형태입니다. 삼각뿔. 자, 그래서 사실은 사각형보다 여러분 삼각형 형태가 가장 좋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거 여러분 트러스 구조가 있죠. 자, 이런다고 해서 또 가장 일체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조체 중에서 일체화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일체식 구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일체식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다고요. 이런 편이 나와줘야 되는데 가구식 구조는 이런 편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문제 1번은 지금 3번이 틀려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자, 건축물 부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부재,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여러분 부재예요. 자, 그럼 건물에서 부재라고 하면 기둥, 보호, 슬라브 전부 다 여러분 이거 다 부재예요.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건물의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얘도 여러분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기둥은 높이가 단면 지수의 3배 이상인 수직 부재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둥의 조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기둥이라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기둥의 높이가 단면 지수의 요 높이는 요 단면 있죠. 이면 작은 쪽 단면 지수의 몇 배? 최소 3배 이상은 돼야 기둥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상의 수직 부재로 주로 인장력. 여러분, 이 기둥은 요 위에서 눌러주는 이런 힘을 받는다고요. 결론 이런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힘이에요? 압축력을 받는 부재지 인장을 받는 부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압축력을 받는 압축 부재입니다. 이 표현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그 숫자에 눈 감이 안 돼요. 자, 문제 3번입니다.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보시면 자, 집안의 집안의 내력이란 부족할 때는 지정하여 내력을 증가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5번에 가서 틀린 표현이 나와요. 이종 형식. 이종이라는 얘기는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종류가 다른 형식의 자, 기초 설치 시 또는 지하층을 가급적 건물의 일부만 설치. 그러면 이종 형식의 자, 기초를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죠. 건물의 일부만 자, 설치한다는 얘기죠. 기초를. 여러분, 절대 이러면 부동침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부동침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5번에 보면 항상 여기 지금 대체 기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종 형식의 기초 설치 또는 지하층을 가급적 건물의 일부만 하면요, 무조건 그 있는 쪽 말고 설치가 안 된 쪽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실도 한쪽에만 하는 거야. 지하실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기초가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힘을 잘 받지만 이쪽은 힘이 못 받으니까 어때요? 건물이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부동치마에 대비해야, 자, 설치하여 부동치마에 대비해야 된다. 이걸 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된다니까요. 이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자, 문제 4번. 자, 말뚝기초 가는 삶으로 바르지 않는 건 말뚝기초입니다. 어떤 분이 말뚝 지정 아니냐고. 예, 지정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초와 지정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기초와 지정을 구분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기초란 표현도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번째가 나와요. 자, 두 번째 보면 말뚝 간의 간격은 가능한 촘촘히. 말뚝 간격은 여러분 여기서 촘촘히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요 이상 무슨 어떤 간격 이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나무 말뚝에는 말뚝에 박는 간격이 있죠. 최소 2.5D 이상, 2.5D 이상 또는요 자 600mm 이상, 둘 중에 여러분 큰 거로 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5D 이상 또는 750mm 이상 중에 큰 값으로 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간격 이상 떨어지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촘촘히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번 표현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5번. 자, 보강블록조입니다. 블록에다가 여러분 철근을 집어넣는 거죠. 보강블록조에서 자, 적당하지 않는 것. 정답 네 번째 가요. 네 번째 보면 사춤은 모든 금을 세켜 예마다 시작하고 여러분 사춤 뭐 그라우트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자, 빈 공간을 채워 넣는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강블록조는 뭐가 들어가는 철근이 들어가요. 이 철근과 구멍을 메꿔버리기 위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사춤하는 분명히 이 블록에 구멍이 있는데 전부 모든 구멍을 메꾸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구멍이 아닙니다. 이 구멍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구멍에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철근이 있는 구멍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편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켜 이하는 맞아요. 자, 3켜 이하마다 하는데 상부 50mm 정도는 사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위에 있는 블록과 밑에 있는 블록이 서로 총력할해져서 못 움직여 만들어주는 거였죠.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벽돌 쌓기예요. 틀린 거 얘도 지금 3번이 틀려 있네요. 자, 갑니다. 쌓기 자체는 붉은 벽돌은 물추김하지 않고 시멘트 벽돌은 물추김한다. 이런 표현 지금 틀렸죠? 잘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물추김 하는 게 있어요. 물추김 여러분 그냥 붉은 벽돌 또는 점토 벽돌 또는 뭐 붉은 벽돌 다 같은 얘기죠? 이런 표현 안 하고 그냥 벽돌은 물추김을 하고 쌓습니다. 하셨죠? 그런데 물추김 금지가 있죠? 금지하는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실래요? 지금은 우리가 혹시 시멘트 벽돌이라고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콘크리트 벽돌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블록이 여러분 콘크리트 블록이 됩니다. 이것들은 절대 물침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내화 벽돌도 여러분 절대 물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구분 좀 하십시오. 아셨죠? 자, 자리 좀 이동 좀 해볼까요? 자, 문제 6번은 자 풀어봤고 문제 7번 갈게요. 7번 콘크리트 공사 시 각종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오차하는 것. 각종 줄눈입니다.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줄눈에서 여러분 네 번째가 좀 틀려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조절줄눈, 즉 컨트롤 조인트죠. 자, 있는데, 자, 조절줄눈 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조가 접합하는 부지. 여러분 이렇게 콘크리트와 조적입니다. 이 두 가지 부재는 서로 다른 재료예요. 이질재가 되는 거죠. 자, 이질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균열이 가요. 그래서 이 균열을 벽 같은 데 여러분 유도시켜줘야 되는 거죠. 유도시켜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절률을 쓰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떨 때 많이 쓰면 어떤 조인트 비드 같은 걸 써요. 얘는 나중에 그 부분에서 어차피 벌어질 거니까 벌어지라고 놔둬버리는 거죠. 아니면 자, 어떤 줄눈을 둘 때 여러분 여기를 뭘 둬야 돼요? 신축 줄눈을 두는 거죠. 신축 줄눈 두거나. 자, 그러면 조절 줄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가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자, 기둥과 요걸 갖다가 이렇게 혹시 바닥을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실제 이렇게 판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버리는 거. 이게 바로 조절줄눈입니다. 그래서 조절줄은 자, 표면의 균열을 진행을 주로 억제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조절줄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다른 겁니다. 자, 문제 8번이에요. 다음 중 철근과 콘크리트에 관련된 균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균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균열.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에 있는데요.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철근을 압축치게 잘 분포시키면 힘균열 폭은 최소가 된다. 여러분 힘균열이에요. 결론 힘균열이라는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인장에 의해서 힘이 발생된 거예요. 인장에 의해서 인장력에 의해 발생된 균열입니다. 인장력에 의해서 발생된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러면 철근을 어느 쪽에 많이 넣어야 돼요? 당연히 인장 측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인장 측에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압축 측에 잘 분포시키면. 요게 표현 드렸죠. 그럼 어느 쪽에? 인장 측에. 여러분 힘, 처짐, 인장 같은 얘기죠. 힘, 처짐, 인장 같은 얘기예요. 결론 이 인장 측에 넣어야 그런 균열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대책. 대책인데, 자, 옳지 않은 것 물어봤죠. 여러분 중성화는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잃어버리는 성질을 여러분 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얘도 균열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을 균열의 대책으로 봐야 되는 거지 사실 순수하게 중성화의 대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9번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네 번째 있어요. 정답은 네 번, 아니요, 다섯 번째 있네요. 다섯 번째. 5번에 볼까요? 이런 얘기 있죠. 습도는 낮추고 온도는 높인다. 자, 지금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균열이 안 갈라게 하면 여러분 봐요.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습도가 낮으면, 여러분 겨울철에 습도가 낮으면 우리 표면에 우리 살도 우리 피부도 갈라짐이 생기잖아요. 들뜸이 트고 막 갈라짐이 생기잖아요. 결론 습도가 낮으면 뭐가 문제예요? 균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균열이 증가해요. 균열 증가. 자, 온도가 높으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또 균열이 더 증가하는 거죠. 지금 이거 전부 다 표현이 틀렸어요. 습도는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습도는 높이고 자, 온도는 낮춰야 균열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표현이 이건 대책이 아니라 원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문제 10번. 원인입니다. 자,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압축 부재 설계의 제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압축 부재가 뭐예요? 압축 부재. 여기서 가장 압축 부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둥 아니면 벽일 거예요. 대부분 어떤 거예요? 기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옳은 것 여러분 지금 몇 번 했냐면 3번에 있어요. 3번.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그 단면적은 요 단면적이 되는 거죠. 기둥이 있다면 요 단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 6만 mJ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고요? 1번. 자, 띠철근의 압축 부재 단면의 최소 치수. 여러분, 단면의 최소 치수는 얼마 이상이에요? 200mm 이상. 자, 두 번째. 자, 압축 부재 축방철근의 최소 개수는 직사각형 띠철근의 내부의 경계는 6개 아니라 최소 4개 이상입니다. 자, 네 번째. 나선철근 압축 부재 단면의 중심부의 질은 250mm가 아니라 얘도 200mm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이면 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압축 부재 축방철근의 최소 두께는 축방철근 즉 주근의 최소 두께는 D16mm 이상입니다.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숫자들이 전부 다 틀려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문제 11번. 자,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철골 구조요. 자, 여기서 틀린 건 여러분 세 번째. 커버 플레이트. 자, 커버 플레이트는 전단역에는 외부의 자극 방지. 여러분 지금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 플레이트. 플레이트를 보강해주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 플레이트는 보통은 몇 장? 3장. 최대는 4장 이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외부의 전단역 외부에 좌구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는 재료는 여러분 나와 있죠. 스티프너라고 하는 거죠. 스티프너. 자, 요 표현 지금 틀려 있죠. 자, 문제 12번. 다음 용접 시공 시 일반상으로 틀린 것. 용접에 관련된 얘기죠. 자, 틀린 거 여러분 지금 몇 번 봐야 되면 여러분 2번 좀 보자고요. 2번. 자, 부재 이음에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하면 안 되지만, 자, 불가피하게 병용할 경우에는 볼트 조임 후에 용접하는 것이 원칙. 요 표현이 틀렸어요. 자, 보실래요? 자, 기본적으로 뭘 먼저 해야 돼요? 용접을 한 후에 볼트를 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여러분 용접하다 보면 그 쇠가 열에 받아서 늘어나요. 그러면 볼트를 조여버리면 그 볼트 구멍이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볼트는 원래 가장 접합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볼트 구멍이 어긋나면 이 볼트도 또 접합력이 떨어지니까, 자, 용접을 하면 열에 의해서 이게 철판에 그 구멍이 달라지니까 나중에 그 상태, 늘어난 상태에서 구멍을 뚫고 이제 볼트로 조임을 하면 두 가지 다 힘을 받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시방서 내용인데 용접 후에 볼트 조임을 해줘야 돼요. 자, 문제 13번. 그 얘기입니다. 13번 볼까요? 자, 다음 중 합성 고분자 시트 지붕의 물매. 여러분 합성 고분자 시트 지붕. 자, 물매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얘는 방수가 된 겁니다. 자, 방수가 됐기 때문에 이 방수가 된 것은 최소 얼마 이상이면 돼요? 50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아스팔트 지붕 또는요 폼 스프레이 지붕 단열 공사 요 같은 건 전부 다 지붕 방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 얼마? 50분의 1 이상. 자, 그거 정답 4번에 있네요. 자, 문제 14번.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 틀린 건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어요. 4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냉지에서 추운 지역에서 자, 어디서 꺼내면 아스팔트입니다. 자, 아스팔트에 한냉지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침입도 지수가 작은 거. 여러분, 침입도는 뭐예요? 스며드는 정도가 침입도죠. 방수에서 여러분 연화점하고 침입도 있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적인 조건이 되냐면 침입도.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냉지, 즉 눈도 많이 오고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자, 잘못하면 물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방수가 잘 되려면 연화점보다 침입도가 큰 게 좋은 거예요. 침입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수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나와요? 작은 거. 요 편이 지금 틀렸다고. 침입도가 큰 것이 그만큼 방수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화점도 크고 침입도도 큰 게 방수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자,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단열재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거 단열재입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건 여러분 지금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자, 달대가 있는 판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판자 형태의 단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대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달대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고요? 천장. 그러면 잠깐 보실래요? 천장 안쪽에 단열재를 올려놓을 거예요. 문제는 이 공사를 여기를 하면서 여기를 그 위에다 여러분 그 천장 위쪽에다 지금 단열재를 올려놔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후에 단열재를 시공한다라고 나오면 천장 다 막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단열재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설령 올라간다 쳐도 잘못하면 사람이 올라가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달대가 있는 판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 천장 마감재 시공 도중에 같이 실시하는 거죠.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다 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시공 도중에 같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 표현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자, 문제 자, 16번은 좀 자리 좀 옮길게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기밀 및 결로 방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벽체 내부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의 실외측에 방습층. 여러분 실외측에 뭘 설치한다고요? 방습층. 그러면 방습층이라는 건 습기를 막자는 얘기죠. 그러면 결로는 여러분 대개 겨울에 생기면 건물 바깥쪽에 생겨요? 건물 안쪽에 생겨요? 건물 안쪽이잖아. 그럼 여기 실외측이라고 만드는 거죠. 여기 몰라요? 뭐란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실내측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요. 실내. 결론은 뜨거운 쪽에 여러분 이 결로가 생겨갖고 이쪽에 습기가 생기고 나중에 이 식기 때문에 곰팡이가 쓰는 거죠. 결론은 그 곰팡이를 방지하려면 그 물기가 이쪽에 있어야만 이 물기를 차단해야 되니까 물기가 있는 쪽에 뭘 설치해야 돼요? 방습층. 그래서 어느 쪽? 실내측. 자, 문제 17번. 유리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유리공사입니다. 공사에서 여러분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시면 자, 유리동시 압착기를 사용하는 건 좋아요. 압착기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손에 미끌려서 깨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렛대로 유리를 서서히 들어올린다. 아, 여러분 절대 지렛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렛대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만약에 지렛대로 쭉 올리잖아요. 그럼 쫙 나가요. 유리가. 자, 문제 18번. 자, 석고. 여러분 석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 있습니다. 석고는 여러분 기경성도 아니죠. 석고는 수경성 재료입니다. 자, 또 하나 얘는 알카리성이야 또는 산성이야 물으면 얘는 중성이에요. 중성.
자, 이렇게 중성에서 나중에 유성 페인트 도색이 가능하죠. 자, 수경성에서 그만큼 자, 모든 재료 중에 가장 경화가 빠른 제품이죠. 이게 수경성의 특징이었죠. 자, 문제 19번 타일 공사입니다. 자, 타일 공사에서 자, 틀린 건 여러분 2번 좀 볼까요? 2번. 2번을 보시면 벽 타일 붙이기에서 내장 타일 붙임 공사에서는 압착 붙이기, 계량 압착 붙이기, 동시 줄눈 붙이기가 있다. 자, 여기서 틀린 건 여러분 계량 압착 붙임은 계량 압착이에요. 계량 압착 공법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얘는 외장 타일, 외장 타일 붙임 공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자, 표준형 시멘트 벽돌 0.5B가 있어요. 얼마요? 0.5B가 있대. 자, 그러면 0.5B로 1제곱미터를 쌓을 때 소요되는 벽돌 매수로 가장 적당한 거. 여러분 0.5B는 여러분 지금 몇 장 들어가요? 74.5장. 그래서 이걸 몇 장이에요? 75장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시멘트 벽돌을 0.5B로 해서 하니까 1제곱미터 들으면 75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봐요. 뭐라고 나오냐면 소요되는 벽돌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요된다는 얘기는 할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할증 몇 프로? 5%. 그래서 1.05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장? 78.75장. 그래서 몇 장? 79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몇 번에 있어요? 그래서 5번에 있는 거죠.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 이렇게 구조편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